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검찰이 이적 단체성 검토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에 맞서 진보 성향의 지하 인사들이 원탁회의를 열어 통진당 지킴이에 나섰다. 한편 통진당 전직 의원들은 내년에 치러질 재보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통진당 재건 활동에 대한 여야의 올바른 역할,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해킹 의혹 사태와 대응 방안까지. 대한민국 대표 보수논객 조갑재 대표에게 듣는다. 네, 조갑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에 약간 느낌상 신공안정국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막 좀 몰아치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헌법재판소가 진단을 했어요. 예. 대한민국에 병에 걸렸는데 이건 암이다 해서 암 선고를 했습니다. 예. 종북암에 걸렸다. 그리고 처방까지 내렸어요. 처방까지. 자, 그러면은 이걸 수술할 거냐? 예. 아니면 감기약 먹고 때울 거냐? 예.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 우리 모두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암도 심각한 암이에요. 주로 우리 몸에, 머리에 들어와 있는, 예. 심장에 들어와 있는 암입니다. 그걸 법률적인 용어로서 안창호, 조용호 두 재판관이 대역이라고 그랬어요. 대역죄. 대역죄는 체제를 파괴하는 것을 보통 대역죄, 역적 중에서도 최고급 역적을 대역죄로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아주 재판관들이 아주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불사, 용서하지 않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네. 이것은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존재의 본질, 즉 대한민국의 생존과 관계되는 문제다. 이런 판결문이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생존 투쟁을 해야죠. 독일이 공산당 해산 이후에 한 7천 명을 구속했죠, 당시에. 형사처벌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7천 명 정도를 예. 구속했으니까 그때도 뭐 엄청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공안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검찰, 국정원, 경찰, 군, 뭐 기무사가 되겠지만은 다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완전히 반국가적,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 세력이라고 딱 지칭한 이 통합진보당의 주도 세력을 수사해야 됩니다. 동시에 당원 명부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원 명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정당이니까. 그 당원 명부를 잘 분석을 하면 아마 거기에 공무원도 있을 거예요. 2012년에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진보당 내에 그때 무슨 부정경선 문제가 있어가지고 검찰이 당원 명부를 압수해 갔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명단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 새누리당 당원 명부는 이게 가짜가 많거든요. 네. 진짜 진성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 통진당 당원 명부는 진짜 진성 당원들이 많을 거로 봐야죠. 그렇죠. 뭐 속아 넘어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이념 무장이 잘 된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봐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이제 사법 처리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시절의 악몽이 떠오른다 이러면서 아우성인데 이 공안정국으로 몰고 갈 때 역풍이 또 크지 않을까? 공안정국이라는 말은 그때 야당이 만든 말이고 공안정국이 아니고 생존의 문제죠. 그러니까 암 수술을 하자는 겁니다. 암 처방을 받았으면 수술을 하면은 약간 피는 흘리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요즘 형벌로 대체 이야기라는 하면 것도 되죠. 있어서 이렇게 면역력을 키워서 이렇게 회복하는 경우도 이 있지 정도 않을까요? 같으면 수술 안 하면 안 될걸요. 이 정도 같으면은 이게 초기 단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정부 쪽 사이드에 그런 움직임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 맞서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보 진영 쪽에서도 이제 움직임이 있거든요. 당장 지금 또 비상원탁회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원탁회의를 참 좋아하는데 진보 진영은. 우선 이 판결문을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통진당을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은 금해야 한다.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파괴죠. 아, 그럼 종북이라고만 해야 종북이라고 됩니까? 해야죠. 종북 반역이 같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블랙홀에 들어가면 사람이 동서남북을 몰라요. 그러나 시간도 잊어버리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아무리 그렇지만은 역사의 서력에 통해 들어가 있는 계급투쟁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진보라고 민주라고 평화라고 위장해서 팔다가 들통이 났어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그런데 아직도 그 썩은 새끼줄입니다. 썩은 새끼줄을 잡고 지금 인수봉으로 올라가가지고 정권을 차지하겠다고 지금 그 망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원탁회의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리액션 나오는 거 보고는 지금 15년이 이제 2015년인데 거기서 한 발짝을 못 벗어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70년대, 80년대 화석이 돼버렸죠. 그 모습 그 보니까. 화석인데 이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특히 한국에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랑 기차를 타지 못하면은 그 낙오가 된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 자료 같아요. 2015년 이 대목에 거기 이렇게 다시 모여앉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보니까 이게 좀 걱정된다, 좀 실망스럽다 하는 생각이 어제 강하게 들더라고요, 저는. 이정희 전 대표가 그 원로들에게 절을 할 게 아니라 사절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원로라면은 그때 이정희 씨를 꾸짖어야 되죠. 그러면서 결별을 선언했어야 되는데 그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고요. 글쎄요. 그분들 자체가 그게 무리인 것 같아요. 기대한다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이니까 저것은 평생 갑니다. 사람이 이념을 정리한다는 것은 어떤 않죠. 종교를 탈퇴해야 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통진당 이 진보 진영도 그렇고 통진당 이 핵심 인사들 이석기 의원을 제외한 핵심 인사들은 뭐 재보선에 이제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통진당 이제 뭐 유사 정당이죠. 이제 정당을 새로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어쨌든 뭔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움직임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암세포가 이상한 방향으로 또 전이돼 가지고 다른 데서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꼴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도 세력 당원들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고 옥석을 가리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이제 정당법, 선거법, 국가보안법을 강화를 해가지고 국회 안에 또 정치를 못하도록 막아야 될 의무는 그다음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통진당 해산 운동에 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무부,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보수 세력이 만든, 그래, 잘 살인 밥상을 만들어줬는데 숟가락 정도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새누리당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법적 장치를 다 하고 왜 그것이 필요하느냐 하면은 우리 선거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악몽을 꾸지 않습니까? 이 간첩 비슷한 사람이 국회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심지어 간첩 비슷한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악몽을 2016년과 2017년에는 꾸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새누리당에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누리당도 중요하지만 이 대목에서는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해줘야 돼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인데 이게 뭐는 뭐고 뭐는 뭐가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입장을 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또 어정쩡하게 있으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은 가장 중요한 게 표니까 종북 노선 또는 종북을 비호하는 숙주 노선으로 가서는 낙선하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은 뭐 언론이 보여줘야 되고 나라를 위한 구국의 수사를 우리 정부가 해야 됩니다. 네. 우리 대표님 말에 따르면 신구국 정국이네. 공안 정국이 아니라 신구국 정국. 이 지금 해킹이 지금 뭐 우리나라는 한수원 그다음에 미국, 북한 지금 미국도 지금 이 해킹 때문에 난리인데 북한이 실제로 이 정도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능력 있죠. 그건 다 뭐 수천 명, 6천 명 정도 6천 명 정도가 있다고 부대가 있고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 사람들 해킹 부대를 키운 게 좌파 정권 시절하고 겹칩니다. 과연 우리 기술이 우리의 발달한 IT 기술이 좌파 정권 하에서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들어갔을 개연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큰 전자업체의 등을 밀어가지고 북한하고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사업을 하도록 한 예를 저를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랬습니까? 북한에 넘어가고 특히 그 보안 기술, 예. 보안 기술은 바꿔버리면 해킹 기술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도 넘어갔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북한 실력으로는 말이죠. 북한의 힘으로는 그 정도의 해킹 기술을 개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대한민국일지 모르니까. 예. 그러면 한선 해킹, 후에마이도 북한의 소행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건 뭐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개연성은 많죠. 그 다행히 그 지금 한전은 그 오퍼레이션 하는 것은 외부 인터넷망과는 전혀 연결이 안 되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뭐 그건 괜찮죠.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그 주장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가 놀라가지고 뭐 원전 가동 중단이라든지 그렇게 반응할 건 그러니까 아니지만은 그 디데이가 내일이라는 얘기가 있었어. 해킹했다는 거, 요것은 반드시 밝혀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상대로 그렇게 조직적으로 해킹할 사람이 북한 측일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이거 해킹이나 이것은 우리 IT가 뭐 거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안보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안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이버 테러는 이것은 일종의 도발 행위 중에서 전쟁 행위로 간주한다는 그런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밝혀졌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수단. 예를 들면 뭐 그래 대포 쏠 필요 없고 우리가 풍선을 더 굉장히 국가 차원에서 많이 날려버린다든지 풍선 보내는 거. 대북 전단. 그리고 우리가 전파를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북한의 텔레비전을 켜면은 우리 방송이 TV 조선이 막 나오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있고 하니까 기술로서 그는 어쨌든 이번에 이건 김정은이가 자충수 아닐까요? 미국이 상당히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저는 연말돼가지고 지금 김정은이가 얻어만다고 정신이 없잖아요. 유엔 인권 결의안에다가 그 다음에 종북 정당이 해산됐죠. 그런데 또 손이 건드렸다가 강력한 미국의 국력으로부터 지금 보복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또 코미디적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코미디 영화에 대한 코미디적 대응이 이 코미디적 반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으로부터는 비극적 반응을 부를 수가 있어요. 네. 아니 세상에 할아버지를 연기하는 자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네. 그것은 코미디로서만 다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막연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게 아주 코미디적으로 될지도 몰라요. 코미디적으로. 그래서 이 사태가 말이죠. 이 소니 사태가 그 결말이 이상한 방향으로 아무도 상상을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불가사의한 건데 그 종말 자체도 아마 불가사의하게 또는 웃기는 방향으로 무너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북한이 무너져 있는 거야. 막 그런 식이에요. 야, 이게 뭔 일이냐? 이런. 코미디적으로.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한민국 대표 보수 논객 조갑재 대표에게 듣는다. 네, 조갑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에 약간 느낌상 신공안 정국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막 좀 몰아치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헌법재판소가 진단을 했어요. 예. 대한민국에 병에 걸렸는데 이건 암이다 해서 암 선고를 했습니다. 예. 종북암에 걸렸다. 그리고 처방까지 내렸어요. 처방까지. 자, 그러면은 이걸 수술할 거냐? 예. 아니면 감기약 먹고 때울 거냐? 예.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 당원 명부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원 명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정당이니까. 그 당원 명부를 잘 분석을 하면 아마 거기에 공무원도 있을 거예요. 2012년에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진보당 내에 그때 부정경선 문제가 있어가지고 검찰이 당원 명부를 압수해 갔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명단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 새누리당 당원 명부는 이게 가짜가 많거든요. 진짜 진성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 통진당 당원 명부는 당원은 진짜 진성 당원들이 많을 거로 봐야죠. 그렇죠. 뭐 속아 넘어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대부분 이념 무장이 잘 된 진성당원이라고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봐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우리 모두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암도 심각한 암이에요. 주로 우리 몸에 머리에 들어와 있는 네. 심장에 들어와 있는 암입니다. 그걸 법률적인 용어로서 안창호, 조용호 두 재판관이 대역이라고 그랬어요. 대역죄. 대역죄는 체제를 파괴하는 것을 보통 대역죄. 역적 중에서도 최고급 역적을 대역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아주 재판관들이 아주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불사, 용서하지 않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네. 이것은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존재의 본질, 즉 대한민국의 생존과 관계되는 문제다. 이런 판결문이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검찰이 이적 단체성 검토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에 맞서 진보 성향의 제2야 인사들이 원탁회의를 열어 통진당 지킴이에 나섰다. 한편 통진당 전직 의원들은 내년에 치러질 재보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통진당 재건 활동에 대한 여야의 올바른 역할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해킹 의혹 사태와 대응 방안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생존 투쟁을 해야죠. 독일이 공산당 해산 이후에 한 7천 명을 구속했죠, 당시에. 형사처벌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7천 명 정도를 예. 구속했으니까 그때도 뭐 엄청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공안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검찰, 국정원, 경찰, 군, 뭐 기무사가 되겠지만은 다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완전히 반국가적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 세력이라고 딱 지칭한 이 통합진보당의 주도 세력을 수사해야 됩니다. 동시에